여러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날이 독도의 날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병조 TV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탄에서는 36년 전 제가 독도 경비대원으로서 독도를 지키면서 직접 경험했던 독도에서의 생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2탄에서는 독도의 자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는 이제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진 울릉도 소속 섬입니다. 정광택 씨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 보면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87.4km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는 200리가 조금 넘습니다. 배로 가면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서 아주 맑은 날 보면은 울릉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걸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서 일본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일본 쪽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오키섬이라는 섬인데 거기는 157.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리가. 그러니까 독도에서 울릉도와 비교하면은 거의 배 가까이 먼 거리이지만은 제가 독도에서 근무할 때 직접 목격한 건데 거기에 일본 집 비둘기가 날아옵니다. 잡아가 보면은 다리에 일본 집 비둘기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한쪽 다리에다가 독도공화국 이렇게 해서 날려보냅니다. 그만큼 일본과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독도는 정광태 씨 노래나 보면은 외로운 섬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섬이 하나가 아니고 크게는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의 섬이고 또 나지막한 섬들 부속도서가 89개예요. 그러니까 섬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91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섬만 따지면은 동도, 서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도는 높이가 한 99m 정도 되고 서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17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섬의 밑에 둘레는 동도가 좀 더 넓어요. 2.8km 정도 되고 서도는 2.6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섬의 사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51m 정도 됩니다. 우리 동도 사는 독도 경비대원들이 서도로 갈 때는 이렇게 뗏목을 놓아져 가지고 가는 거리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 독도 이슈가 자주 되고 이제는 민간인들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독도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거기에서 직접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목격할 수 없는 그런 숨은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다에 사는 생물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독도에는 강치라는 희귀 동물이 존재를 했어요. 지금은 멸종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바다사자라고도 하고 물개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뭐 19세기 초 1800년대 이때는 한 2만 마리 이상이 거기에 동해 바다에 독도 주변에 그래 서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뭐 남획을 많이 해서 계속 사라졌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1972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 11년 후에 제가 근무하러 갔는데 근무하러 들어갈 때 우리 독도 경비대원들한테 그 물개 사진만 찍어도 당시 돈으로 몇십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불행하게도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서 아리까리합니다만 어쨌든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여 년 후 1994년에 공식적으로 독도 강치가 멸종했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만 있는 희귀동물 강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정광태 씨 노래 중에 보면은 우물 하나 분화구라는 가사가 나오죠. 그 우물 하나 분화구가 바로 동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동도에 보면은 절구통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앉았겠죠. 그리고는 밑에 바닷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
그 우물 하나 분화구에 서도의 해녀들이 수산물 잡으러 거기에 들어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바다 동물을 만나갖고 심장마비로 죽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독도 바다에는 다양한 희귀 생물들이 많이 존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다에 주로 나는 전복, 소라, 문어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근무할 때 저는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게 홍합이에요. 홍합. 여러분 홍합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홍합은 원래는 날것으로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서 날걸로 먹었어요. 실제로. 워낙 청정해역이니까 날걸로 먹으면 아주 쌉싸그리한 그런 맛이 나는데, 이제 독도, 울릉도 거기에는 홍합도 유명합니다. 그걸 이제 울릉도나 경상도에서는 홍합을 열합이라 그래요. 열합. 그래서 울릉도의 특미 중에 하나가 열합밥입니다. 밥을 지을 때 그 열합을 넣어서 지은 밥, 그게 울릉도의 특미예요. 근데 우리도 독도에서도 그 열합을 날걸로 그렇게 먹었던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섬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독도에 이제 많은 게 뭐였느냐? 토끼가 많았어요. 동도에는 없고 한 마리도 없었고, 서도에 토끼가 이제 버글버글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독도 경비대원들이 근무하기 이전에 울릉도 청년들이 지킬 때, 의용수비대원이라고 해서 지킬 때, 그때 집토끼를 가져가서 번식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뭐 화산섬에 토끼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토끼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동도에 살면서도 서도에 가끔 놀러를 가는데, 가면 토끼 사냥을 합니다. 마대 엄청 잡아와요. 잡아와 갖고는 그걸 이제 불고기를 해 먹는데, 불고기를 해 먹으면 맛이 없어 못 먹어요. 왜 맛이 없느냐? 풀레가 나요. 풀레. 사실은 토끼가 산에서 가면은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데, 독도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때는 있어도 여러 요 정도 크기로 자라는 잠목, 그러니까 열매 달리는 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풀만 뜯어 먹다 보니까 불고기 해서 먹으면은 풀레가 나서 못 먹어요. 독도에 이제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독도는 이제 그냥 화산섬인데 흙이 없어요. 흙이.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흙이 퇴적이 되어서, 이제 동도는 특별히 이제 꼭대기가 험퍼짐해요. 서도는 아주 이렇게 뾰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퇴적이 되어서 흙이 좀 쌓여서 흙이 있는데, 그래봐야 그 흙 두께가 기껏해야 한 20-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기에다가 독도는 또 뭐가 유명하냐? 바람이 아주 많아요. 사실은 뭐 바다, 섬 이런 데는 바람이 다 많지만 독도는 유별나게 바람이 세요. 이렇게 밤에 물 담는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 담아갖고 밖에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게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뭐 표준 체중이 됩니다만은, 그 군대 생활할 때 그때는 이쩍 말랐어요. 그래서 저것처럼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날려갈 것 같아서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다 보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질 못해요. 실제 여러분 산도 높은 산에 가보면은 저 소백산이나 뭐 이런 높은 산에 바람이 많이 부는 산 꼭대기에는 나무가 키가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나지막한 나무들을 많이 있는데, 독도도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독도 사랑 관련 민간단체에서 독도에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독도에 나무가 잘 못 자라는 게 그 토끼가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렇다 해서 토끼는 또 다 잡았다 그래요. 전 그 뉴스를 보고 나무는 자연이고 토끼는 자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요. 제가 직접 요즘 뭐 독도 여행을 안 가서 어느 정도로 많고 또 어느 정도의 키로 커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나무 심기 운동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나무가 존재를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는 섬입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 가사에도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근무할 때 겨울이어서 그랬는지 제가 괜히 갈매기 외에
그렇게 새가 많았나? 기억을 되살려 보는데 그렇게 인상에 남는 새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새가 많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저쪽 서도 섬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독도 경비대원으로 생활하는 동도에서 새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뭐 자료상으로는 새가 많다 그래요. 괭이 갈매기는 아주 독도 경비대원들의 벗이라 그럴까요? 아주 가까운 동무가 바로 독도 괭이 갈매기입니다. 독도에는 또 특이한 해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깔따구예요. 독도 깔따구 그러면 독도 경비대원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육지로 말하면은 여름에 모기와 비슷한 건데 등에 모기다 이런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깔따구라 그래요. 깔따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모기는 여름에 있는데 이게 독도는 연평균 기온이 12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겨울에도 깔따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독도 경비대원들에게는 최대의 적이 바로 독도 깔따구다라고 할 정도로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이제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섬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아주 멋있는 해돋이도 직접 보고 또 해돋이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석양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갈대밭에서 우리 육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생각하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독도를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끊임없이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도 특집을 2차례에 걸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사람 중에 저처럼 독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법적으로나 실정적으로나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것이 남의 거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더라고요.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막는 방법은 힘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일본 놈들이 독도에 대한 망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힘을 키웁시다.